a 더하기 b의 n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였었지? 전개를 하면은 nc0에 a의 n제곱, b의 0제곱,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ncn까지 a 0제곱, b의 n제곱 이거를 이제 쭉 나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였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항 정리하고 독립하고 이제 개념을 섞은 거란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자리에는 우리가 원래 P가 들어갔던 거고 B 자리에는 이제 Q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P가 뭐야?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지.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특정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좀 기회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보는 방법이 이제 이항분포였던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확률 계산을 이제 분포 형태로 표시를 하는 건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 자, 주사위를 4번 던졌다고 칩시다. 4번 던졌는데 여기에서 3이 2번 나올 확률 요걸 한번 물어보자. 이게 이제 그 독립시행에서는 어떻게 썼던 거냐면 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4가지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이 나올 확률이 뭐야? P가. 말 그대로 주사위 던져서 3 나올 확률이 뭐야?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P를 6분의 1로 보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않은 거는 6분의 5로 보는 거야. 이해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확률을 정해주는 거야.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이 양분포 공식이 뭐였지? NCR에 P에 R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에 n-r제곱. 이게 이제 독립시행 공식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확률 분포만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x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됐니? 그럼 이제 r 값에 따라서 이제 확률이 정해지겠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 배울 때 x의 값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r이 정해주는 거니까 r이 0일 때, 그리고 1일 때, 2일 때 해서 이게 r이 최대 몇 가지 나오냐? 4번 던졌으니까 R은 최대 4번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0, 1, 2, 3, 4까지 해서 이제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때 이제 확률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확률을 이렇게 이제 쭉 표시를 해줬을 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이항분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하고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가 이제 문제를 접할 때 이항분포는 사실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 진짜 간단해.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 앞부분에 대한 처음 들어가는 이 도입 부분 개념을 좀 이해해 줘야 돼. 알았니? 그래서 이제 요거 맞춰서 이제 확률을 써주면은 되는 거야. 됐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분포잖아. 앞에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도 표 그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만했거든? 근데 거기에서 얘를 함수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어. 기억나니? x가 0일 때,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좌표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뭐 막대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좀 용이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번째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3이 2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감? 그래서 그런 거까지도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이 다음 거 정규 분포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거든. 자, 해서 147쪽은 이제 그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자, 이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냥 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항분포는 간단하게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B의 N의 P. 자, 이게 뭐냐면은 이항분포라는 뜻이야. 얘 영어 단어 중에 바이너리라는 단어 있지. 바이너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항 두 개로 나눈 거야. 이게 내용 자체가 그거잖아. 어떤 사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약자 따서 이제 B로 표시를 한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이항분포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 자리에 이제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이게 엄청 중요해. 지금 여기서 NP라고 돼 있지.
n이 뭐냐면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p는 그 특정 사건의 확률. 사실 n하고 p만 알면 끝나잖아, 그지? 이항분포에서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b의 100, 뭐 3분의 1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100까지, 100번.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q는 자연스럽게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r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에서 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이항분포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자,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시했었지? 2에 x로 많이 표시했었지, 그지? 그리고 분산은 vx, 그 다음에 시그마 x, 표준 편차.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이항분포에서는 어떻게 하냐? 평균 구하는 방법이 np야. 자, 이거를 표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너네들한테 자세하게 해줘도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확통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많이 피곤해.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자, 여기는 npq, 여기는 루트 npq. 사실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되겠지, 그지? 딱 보면 어때? 겁나 쉽지, 그지? 이산 확률 변수는 표 보고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계산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외우면 돼, 그냥. 그리고 되게 쉬운 거는 뭐냐? 이 표시를 왜 굳이 했었냐면은 여기에서 평균이 바로 나와. 봐봐. 지금 이런 상태라고 쳐. 평균이 얼마야? np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3분의 100이야. 이해가? 그럼 분산은? npq 여기다 q만 더 곱하면 되는 거지? 3분의 2니까 9분의 200 그렇게 가는 거야. 알아듣니?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 149쪽에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요거는 내 정규분포 가기 전에 설명해 줄게. 난 개인적으로 이항분포가 제일 쉽다고 생각해. 이거 이제 특히 이 10번 부분만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뒷부분은 완전 쉬워. 그냥 공식만 알면 돼, 진짜. 오로지. 되게 단순하거든. 자, 10번 갑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래요. P가 뭐란 얘기야? 10분의 7이죠. 그리고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졌대. N은 얼마야? 4다 이거지. 그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항분포네. N, P. 일단 이렇게 써주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보고도 얘네가 이거 보고 이렇게 써줄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항분포로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항분포가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 겁나 극단적이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포인트를 두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닌 거. 이렇게 보잖아. 문제에서 변수를 뭐라고 넣었어?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그 사건만 집중해서 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라. 표시했지? 여기 1번 정답이야. 2번. 자, 이거를 함수로 표시해라.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이항 분포대로 쓰란 얘기야. 요게 이항 분포잖아? 아니, 이항 정리잖아, 그지? 거기에 앞에 요 p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해볼게. 어떻게 해야 되지? p가? 자, n이 4죠? 그러면 4c r. 여기는 x라고 썼나? x라고 썼네. x로 가자. 상관없잖아, 그지? 문자는 4c x에 그 다음에 p는 10분의 7의 x제곱. 그 다음에 q는 10분의 3의 4-x. 됐지? 그리고 이 앞에다가 p의 x는 x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 x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거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문제에서는 표 그리란 얘기는 없었는데 해보자. 이게 4번까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0 대입해볼게. 사실 0이지. 0. 그럼 여긴 다 1이네, 그지? 얘만 계산하면 되네. 그러면 10분의 3의 4제곱이죠? 일단 이렇게 둘게. 계산해야 되나? 해야 되네. 얼마냐? 10,000분의 3의 4제곱 얼마야? 81이지. 여기까지. 자, 1은요? 4실 4에
10분의 7에 여기는 10분의 3의 3제곱이지. 얼마냐? 1000분의 27이죠. 계산하기 싫은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칸 채우면 되는 거야. 됐지? 표 그리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야, 이항분포에서는. 자, 어쨌든 세 번째. 자, 3번 한번 봐봐. 이거 P로 표시하면은 뭐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냐?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된다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표에서 3하고 4를 계산해서 더하라는 얘기지. 이거 계산하지 말고 식만 한번 써볼게. 3 대입하면 뭐야? 4C3에 10분의 7에 3제곱. 그 다음에 10분의 3에 1제곱. 그 다음에 4C4에 10분의 7에 4제곱. 10분의 3에 0제곱. 이거지. 그래서 이제 더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NP. 분산은요? NPQ. 그 다음에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루트 NPQ죠. 자, 요거에 대해서, 자, 거기 한번 볼까? 평균이 2래. 그럼 NP가 2란 얘기지. 일단 요까지. 그 다음에 분산은 1이래. 그럼 NPQ가 1이란 얘기지. 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거든?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NPQ를 다 구해야 돼. 근데 이거는 NP가 2라고 했으니까 요게 2란 얘기 아니냐? 그럼 Q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무슨 말인지 가? 연립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럼 Q가 2분의 1이면 P는 2분의 1이지. 왜냐면 둘이 합쳐서 얼마니까? 항상 1이니까, 그지? 이해가? 자, 그래서 이제 P랑 Q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 P 나온 거 다시 대입합시다. 2분의 1 n이 2니까 n은 얼마구나? 4라는 거 알 수 있죠? 다 나왔지? 요때 P의 X는 2를 구하래. 자, 잠깐만. 일단 NPQ가 다 나오긴 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이 X가 2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항분포식을 써야 돼. 그지? 공식이 뭐였지? NCR에부터 시작하죠? N이 뭐야 지금? 4죠. 4C X에 자 P가 뭐야? 2분의 1.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Q는 2분의 1의 4-X 이거지. 요때 X가 얼마인 거? 2인 거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지? 연계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n이 얼마인 거야? 18이죠.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어쨌든 x를 6의 약수로 본 거니까 이항 분포예요. 6의 약수 뭐 있지? 1, 2, 3, 6. 그럼 6분의 4, 3분의 2죠? p는 3분의 2.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됐지? 이렇게 자꾸 쓸 줄 알아야 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 완전 쉽지 뭐. 평균 np죠. 둘이 곱하는 거잖아. 얼마냐? 12. 자, 분산은요? 12에다가 q만 넣어 곱하면 되죠? q는 3분의 1이니까 4지.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2지. 개 쉽네. 그지? 넘어가요. 자, 13번. 자, 여기서는 불량품이 전체 제품의 10%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불량품 나올 확률 P는 100분의 10이죠. 10분의 1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제품 몇 개를 보고 판단을 할 거야? 400개. N은 400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문제에서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Y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 Y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Y가 뭔데?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이거 구하는 거지?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때 이 안에 x가 아닌 딴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알아야지? 평균 같은 경우는 2분의 3 빼주고 나중에 곱해주면 돼. 그리고 5 빼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은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EX? NP죠? 얼마? 40. 자, 분산도 아예 그냥 한 김에 구하자. Q가 얼마입니까? Q. 요게 P니까 얘가 Q가 10분의 9가 되겠지. 얼마냐? 36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4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0 곱해주면 돼. 됐고. 그 다음에 분산 한번 구해보자. VY는 2분의 3x 빼기 5잖아? 자, 분산 같은 경우는 뒤에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지? 요거에 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VX. VX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 그치?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 분포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가 있죠.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저번에도 설명해줬지만 이산 확률 변수가 이제 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일단 이 이제 그 확통 수학 부분에서 이게 나온 이유는 이제 앞으로 봐봐.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함수 형태로요. 자, x축에는 변수가 들어갈 거고, 변수 x. 그리고 여기에는 확률이 들어갈 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래프, 함수 그래프를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x가 뭐 3일 때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오케이? 그러면은 3일 때 함수 값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2부터 3까지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부터 3까지 확률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뭘 구해야지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넓이를 구해야 돼, 넓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곡선이잖아. 넓이 어떻게 구해? 그 적분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해가? 근데 확통이라는 교재를 배우는 순서가 학교에서 적분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배우는 상황이 있어. 작년에 이제 세관고나 청주고는 그랬거든. 수원 이제 적분 배우기 전에 같이 나갔어 이걸. 그런 애들은 적분을 못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적분을 배운 애들하고 안 배운 애들하고 구분 져놨어. 이 교재에서. 근데 니네는 적분 배웠잖아. 그럼 이거 이제 한 번에 다 그냥 설명을 할 거고 지금 너네가 어쨌든 적분 배운 상태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 자체를 함수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걸 그거 봐봐. 2번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오케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처럼 어떤 하나의 값으로 x가 얼마일 때는 뭐야, x가 얼마일 때는 뭐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애매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예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을 해놨다 이거지. 근데 너네가 배운 함수는 이게 확통은 문과 애들 배우는 거잖아, 그지? 니네도 물론 배우긴 하지만 문과 애들도 배우기 때문에 너네가 배웠던 뭐 로그 함수, 뭐 ln 함수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1, 2, 3, 4차 최대 그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1, 2, 3, 4차 안에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돼. 이해가? 그래서 그런 함수들이 여기에 이제 그 확률 변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중요한 거는 어떤 일정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넓이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기 이 함수 부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데 이걸 fx라고 표시를 한다면 인테그랄 fx d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2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까먹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넓이는 적분 끝. 요것만 이해하면 돼. 내가 아마 적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이해했을걸? 적분, 정적분의 개념이 넓이다 이렇게 설명해줬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응. 일단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볼게. 자, 밑에 2번 보시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질량 함수라고 했나 아까. 확률 밀도 함수야.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는 다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함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게 x축 무조건 위쪽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왠 줄 알아? 어떤 x 값에 대해서 요게 확률이잖아. 근데 확률이 음수 나오는 거 봤어? 그런 거 없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꼭 x축 윗부분에 그려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몰라도 돼.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정 부분부터 특정 부분까지의 넓이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고 싶다. P의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A부터 B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 그 얘기야. 됐지?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설명이 딱히.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문제를 좀 풀고 와서 그 적분 들어간 그 특강 부분은 같이 해줄게. 자, 이게 확통이 앞에서 이제 순열조합 배울 때는 너네가 배웠던 그 수학에서 막 이제 함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하고 좀 많이 갭이 있잖아, 그지? 확통은 확통이고 미적분은 미적분이잖아. 근데 이게 점점 함수로 가게 돼 있어. 그 시발점이 여기야. 딱 여기. 욕한 거 아니야? 자, 지금 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다라고 돼 있죠? 이게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은 x가 0부터 2까지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부터 2까지만 그린대. 이게 뭐냐면 전체 함수 범위야. 이해가? 0부터 2까지. 중요한 거는 0부터 2까지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자, 다시 한번 앞에 와봐. 0부터 2까지가 함수 전체 범위라네. 물론 얘를 그냥 요거 없이 함수를 그리면은 전체 다 그릴 수 있잖아. 근데 0부터 2까지 내에서만 한다 이거야. 왜? 얘는 어차피 어떤 특정 변수를 가지고 만든 함수기 때문에 확률이잖아, 확률. 확률의 합은 뭐야? 항상 1이지. 확률의 합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적정 범위를 항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문제 특성상.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그 넓이를 계산해보면 1이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3kx 플러스 k 0부터 2까지 dx 이게 뭐라고? 1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자, 지금 책에 보면은 이거 인테그랄 없거든? 한번 봐봐. 설명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적분 안 배우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저기 제일 쉽잖아. 일단 이해 가요? K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전체 확률의 넓이, 확률의 합은 1이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한번 해볼게. 적분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 1 더해서 역수 보내죠? 2분의 3kx 제곱. 여기는 kx.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일단 0은 대입할 필요 없죠? 2 대입합니다. 그럼 6k 플러스 2k는 1 나와요. 그러면 k는 8분의 1까지 나오겠지. 이해가? 일단 1번 할 일이 무조건 이거야. 그치? 전체 넓이를 다 합치면은 확률의 합이 0과 1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자, K값 구해라. 요거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15번. 얘는 이제 함수가 뭐를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지?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이거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따로따로 구하면 되죠 뭐. 자, 일단 0부터 1까지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0부터 1까지 넓이는 이거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넓이는 이거지.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만데? 전체 범위가 0부터 2까지밖에 없어, 그지? 함수가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적분한 거야. 됐지? 이게 이제 확률의 전체 합이라고. 그게 얼마다?
1이다. 이거 먼저 풀어야 돼. 얼마입니까? 2분의 kx 제곱이죠? 1 대입하면 2분의 k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2kx 마이너스 2분의 kx 제곱.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2까지죠. 2 대입한 거? 4k 마이너스 2k에다가 빼기 이 제곱. 1 대입하면은 2k 마이너스 2분의 k. 일단 4k 다 지워지지. 그럼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니까 k네요. k는 1이다. 알았지? 일단 k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 됐죠? 함수 완성했지? 자,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0부터 2분의 1범위면 어디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완전히 이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를 0부터 2분의 1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2분의 1 x제곱 0부터 2분의 1까지. 그러면 이건 8분의 1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나 같으면은 문제 이렇게 낼 것 같아.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1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부터 1까지는 앞에 거, 그지? 이렇게 1부터 2분의 3까지는 뒤에 거. 이렇게 귀찮게 내야지, 시험 문제는. 이해가?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끝이네. 자,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 어디로 가시냐면 큰 수의 법칙 내용이 빠졌어. 아니, 안 빠졌네. 148쪽. 자,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다. 이걸 n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봐봐. 이런 얘기야. 진짜 정말 쉽게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뭔지 아냐, 니네?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뭔지 알아?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내가 숫자 그냥 계산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동전을 던졌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울 땐 그렇게 배웠지. 동전 한 번을 던지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각자 2분의 1이지. 근데 확실하게 2분의 1이야? 내가 100번 던지면 정확하게 딱 50번이 나와? 모르잖아, 이게. 그지?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수학 책에서 배운 이론대로 아까 설명했듯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런 개념이 수학적 확률이야. 됐니?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야? 존나 많이 해봤을 때 경험으로 내가 해보니까 마치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리미트가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2분의 1 안 나와, 솔직히. 그지? 내가 동전을 1억 번을 동전 던졌어. 그러면 정확하게 5천만 번이 나오겠어, 앞면이? 안 나온다고. 근데 리미트 극한을 하면은 거의 마치 5천만 번처럼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뭐 숫자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결론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n의 값이 적당히 커짐에 따라서 요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 나올 확률이 30번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2분의 1 나오는 게 더 가까울까? 아니면 3천만 번을 던졌을 때 하는 게 더 가까울까? 아무래도 3천만 번이 훨씬 더 가깝겠지, 그지? 횟수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럴 거란 얘기야. 얘가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식의 형태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엄청 피곤해져. 이게 사실은 있잖아. 봐봐. 내가 수학교과 들어가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야.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학교에서도 아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거야. 개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자, n분의 x가 뭐냐면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됐니? 수학적 확률. 말 그대로 x를 n으로 나눈 거니까, 그지? p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야. 그 두 개를 뺐지. 이 두 개 뺐다는 얘기는 차를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차이가 내 말에 의하면 같다 그랬으니까 차이가 있으면 돼, 안 돼?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두 개를 뺐을 때 절대값을 하면은 이게 거의 뭐에 가까워져야 돼? 0에 가까워지는데 는 0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존나 작은 양수인 소수라고 h가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0.0000 뭐 1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그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결론은 이 말이야. 됐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은 얘기다. 됐어? 근데 이제 이 식의 표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야. 됐지?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자,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이제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이 정규분포하고도 이어져.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표 한번 볼까요? 149쪽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자, 전체 경우의 수가 n번이고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p야. 6분의 1이지. 자, 지금 bnp가 지금 이항분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 자, 그러면은 이거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써볼게. 어떻게 써야 되지? ncr에 6분의 1에 x제곱, 그 다음에 6분의 1에 n-x제곱이죠. 맞아요? 6분의 5구나. 참 미안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만들어진 거야. 그거를 지금 표로 작성을 한 거야. 근데 그 밑에 표는 뭐냐면은 n의 값이 10일 때, 그러니까 10번 시행을 했을 때, 이해가니? 10번 시행을 했을 때 이 확률의 분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0이 나올 확률은 뭐야? 이 표를 그렸을 때 봐봐. 전체 던진 횟수가 n번이잖아. 그럼 0번, 1번, 2번 해서 이게 총 n번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확률을 쭉 지금 이렇게 표로 써놓은 거라고. 오케이? 그 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n이 10일 때니까 이게 지금 최대 10까지밖에 안 나오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가? n이 만약에 30이면 0부터 30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자, 됐어. 거기까지만 할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른쪽 표 한번 봐봐. 함수. 자, 내가 아까 모든 이제 분포들이 이제 다 함수화 될 거라고 설명을 했었지. 봐. x가 오른쪽이 뭐냐면 n 값이야, 요게. x 값이야, x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0, 2, 4, 6, 8, 10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n의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n이 10일 때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지. 그지? 근데 30일 때는 이렇게 돼 있었지. 근데 점점 숫자가 가면 갈수록 어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게 0부터 10이잖아. 0부터 10일 때는 확률이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지. 약간. 그지? 근데 20번 가면은 점점 0과 20의 정 가운데가 확률이 높아지게끔 뭐라 해야 될까요? 대칭이 이루어지게 예쁘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근데 점점 횟수가 가면 갈수록 어때? 더 그렇게 돼야가지. 이해가요? 설명 겁나 어렵지. 이해만 하면 돼. 괜찮아. 진짜로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n이 50일 때 그래프랑 10일 때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은 가운데 값에 좀 평균 값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요게 이제 그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해서 앞으로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됐냐? 자, 그럼 봐봐. 이제 정규분포 남았거든? 앞에 봐봐. 정규분포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면서 좀 큰 변화가 생겨. 잘 봐. 정규분포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돼.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미리 얘기하지만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봤을 때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평균값이 이 가운데라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평균값이 0부터 x까지 해서 평균값이 이 가운데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겨. 됐니? 일부러 그래프를 저렇게 만드는 거야. 왜? 눈에 보기 편하게. 이해가? 그래서 정규 분포는 앞으로 배웠던 모든 함수들이 n의 값에 따라서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운데가 평균이 제일 높게 나오게끔 다 일괄 맞춰주는 거야. 오케이?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해서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에서 n의 값이 여러 번 됨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지.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연속 확률 함수냐? 연속적인 함수가 될까? 사실 얘는 n 값이 다 끊어지지. 이산 확률 변수 얘는. 그지? 근데 연속 확률 변수를 배웠잖아. 그 두 개가 짬뽕된 함수가 이제 여기서 나올 거라고. 그게 정규 분포야. 됐어? 어쨌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 갑니다. 자, 정규 분포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렇게 돼 있대. 자, 이거는 있잖아. 앞에 봐봐. 함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니네 이렇게 생긴 함수 이거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 모든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포 상태를 알고 싶어서 정규 분포 형태로 만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거기까지 이해하면 돼. 됐어? 그리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도 이걸 가지고 뭐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의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들한테 그거 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봐. 지금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음 단원 가면은 그걸 활용해서 또 이제 그래프를 계속 이어서 배울 건데 니네가 배운 함수들 다 이렇게 생겼어. 거기까지만 알면 돼. 됐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규 분포 생긴 모양새를 좀 잘 보면요. 이렇게 생겼죠? 나는 언덕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책에 표현해 보면 뭐 종 모양이다라고 하더라고. 무슨 종 모양이지? 생각했는데 그 종이 왜 이렇게 그 왜 성탄절 때 생긴 종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냥 대충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가운데가 제일 평균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 값이 평균값이 나와요. 됐어?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축이 x값이야. 그지? x가 뭐냐에 따라서 뭐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그거를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가운데가 뭐라고? 평균이라고. 그것만 알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봐봐. 이게 뭐야? 평균이야. 자 이게 뭐야? 분산이야. 됐어? 여기서는 평균하고 분산이 중요해. 잠깐만. 아까 표현을 할 때는 이항 분포에서는 요런 게 필요했었잖아. 그치? 제 같은 경우는 n하고 p로 표시하는데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으로 표시해.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잘 들어봐. 얘 가운데가 평균인 건 이해가지? 근데 얘가 왜 나오는 거냐면 잘 봐. 내가 분산하고 표준 편차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삼포도라 설명했었거든. 그게 무슨 뜻이지? 평균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냐.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얘라고. 그럼 물어볼게. 똑같은 평균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볼게. 이걸 기억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자. 기억은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지. 그럼 중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억에 비해서는 좀 평탄하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분포를 이제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평균이 똑같은 거야. 그지? 어떤 반 두 개가 있는데 평균 수학 점수가 똑같은 건데 기억하고 니은은 뭐가 다르냐? 여기는 평균 근처에 점수인 애들이 많은 거야. 니은은 전체적으로 좀 평탄한 편인 거고, 뭐 상위권도 많고 하위권도 많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따질 때 요 분산을 쓰는 거야.
알았니? 평균이 왜 나오는지 요 가운데 값, 그리고 분산은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 알았니? 자, 그래서요. 2번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의 성질 첫 번째 1번 가운데 x는 m, 그러니까 가운데 값이 평균이라고, 됐지? 그래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칭입니다. 나 아까 설명했지. 큰 수의 법칙을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완벽하게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점근선의 x축이다. 이건 아까 다 설명한 거지. 연속 확률 변수 이후에는 함수가 다 요거 위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확률이니까, 그지? 그래서 다 위쪽에 그려진다. 그 얘기고.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건 무슨 얘기야? 야, 범위가 0부터 여기 알파부터 베타라고 합시다. 이게 전체 범위라고 할게요. 그러면 확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범위가 전체니까 넓이가 얼마겠어? 1이겠죠? 그 얘기야. 그치? 자, 그리고요. 이것도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줘야겠지. 자, 봐봐. 내가 방금 그래프 그렸던 기억하고 니은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형민아, 이게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해. 풀다 보면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물어보자.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 자, 평균은 어때요? 여기 평균은 뭐라고 할까? A라고 합시다. 여기 평균도 똑같아요. 네. 평균은 같은 거야. 기억. 왜냐면 같잖아. 그지? 평균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잖아. 잘 봐.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으면은 편차가 적을 거 아니야. 편차가 뭐였지? 평균에서 아니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자료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 구체에 모여 있으면은 대다수의 애들이 편차가 적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평균 구체에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애들은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평탄하게 퍼져 있는 애들은 표준 편차가 큰 거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C랑 D랑 비교를 해보면 D가 더 커요. 그치? 요게 좀 차이 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 좀 비교해볼까? 자, 여기는 평균이 얼마야? 이 왼쪽 그래프는? 80이죠? 여기는요? 100이죠. 평균이 어때? 다르지? 그래프 왼쪽 오른쪽 이냐의 차이니까. 자, 근데 표준 편차는요? 생긴 모양새가 비슷비슷하죠? 평균하고 떨어진 정도니까 표준 편차는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물론 그래프를 내가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하고 떨어진 정도는 비슷하다 이거지. 알았더니? 쟤는 괜찮아? 모르면 물어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올게요. 자, 168쪽 16번. 자,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정규 분포인데, 자, P에, 이거 밑에 해설지에 그림 보지 마시고요. 요거하고 똑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정규 분포는 있잖아. 무조건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정규 분포는 그래프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가운데 평균입니다. 뭔지 몰라요, 아직. 근데 x가 12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18보다 큰 확률하고 똑같대. 야,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12일 때랑 18일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얘는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률을 구할 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할 때 어떻게? 넓이 구한다 그랬잖아, 그지? 이 부분 넓이하고
18보다 큰 부분의 넓이하고 어떻다고? 똑같다고. 야, 그러면은 요때 값이랑 요때 값이랑 어떨까? 같은 거야. 그러면 대칭이니까 10이랑 18의 평균값, 가운데 값, 중점. 그게 m이라고. 됐냐? m값 얼마겠어요? 15죠.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줘야 돼. 대칭. 알아듣니? 넘어가 봐. 자, 이제 이게 이건 표준화를 배워야 되는구나. 미안해. 아직 안 했다. 잠깐 쉬었다 할까? 졸려 보이는데? 쉬었다 하자. 잠깐 꺼줘. 자, 165쪽에 표준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는, 자, 아까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지. 정규 분포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n으로 표시하고 요 자리가 평균, 요 자리가 분산의 최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랑 지금 좀 다른 게 뭐냐면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랑 원래 값이랑 좀 다른 게 뭐냐, 평균이 다 0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정규 분포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평균이 다를 수 있는 거야. 그지? 정규 분포는. 근데 지금은 평균이 뭐야? 그냥 0이야. 고정.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봐봐. 내가 어떤 두 개의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제 1반과 2반의 수학 성적에 대해서 분포를 한번 따져본다고 치면, 자, 1반은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0점이야. 2반은 평균이 80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할까? 평균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해, 그지? 그래서 일단 평균을 그냥 다 싹 다 0으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니는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일괄 평균 0으로 맞추는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 평균은 맞췄는데 표준 편차가 달라.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비교가 또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역시 표준 편차 다 1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갈 때 그 작업을 표준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 표준화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외워야 돼. 근데 어렵진 않아.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균 가운데 0으로 놓을 거고요. 표준 편차가 1이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단순해지기 시작할 거야. 가운데 평균 0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다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거 좌우 대칭이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좌우 대칭이고, 이제 앞으로의 평균 그 확률 값은 다 일정하게 일괄 똑같아지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은 1을 대입을 하면 확률이 똑같이 일정하게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제 앞으로는 비교를 위해서 확률이 이렇게 일괄 똑같아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가 될 때 그 바꿔주는 공식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평균값이 달랐던 걸 하나로 싹 다 바꾸려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 바뀔 때, 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여지까지는 확률 변수를 x로 뒀었지. 변수가 x였는데 지금 이제 z로 바뀔 거야. 문자가 아예 바뀌는 거야. 원래는 p의 x였었는데 지금은 z로 바뀔 거야. 됐어? 표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z로 바뀔 건데, 그 x를 z로 바꾸는 공식이 뭐냐? x-m 그리고 밑에는 시그마. 요게 표준화 공식이야. 자, m은 평균이죠?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요렇게 하면은 z로 바뀌는 거야. 됐지? 그럼 얘랑 얘는 어디서 구하냐? 여기 이미 다 어디 갔어? 문제에 다 주어지지. 그때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해 주는 거야. 알아듣니? 일단 지금 내가 말이 설명이 길어서 그런데 보면은 금방 할 거야. 자,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169쪽 한번 가볼까요?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
자, 문제 보시면은 정규분포 40, 10제곱.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인 거야? 40이고 시그마는 10이죠? 여기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40이고 여기가 이제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건데 이때 25부터 40까지 확률을 구하래. 25는 여기 어디 있을 거냐,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자 이거야. 됐지? 지금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얘를 넓이를 구하려면 또 사실 적분도 해야 되지. 근데 아까 함수 내가 보여줬었잖아. 책에 있었지요. 겁나 복잡하지. 못한다 그랬지. 그걸 적분하려면 우리가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정규화, 표준화 시키는 거야. 표준화. 지금은 이제 표준화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줄게. 자, 공식 뭐예요?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눈다 이거야. 자, 여기서 x가 지금 25하고 40하고 두 개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z로 바꿔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대입해봐야 되는 거야. 자, x에다가는 25 대입합니다. 평균 얼마예요? 문제에서 평균 40이라 그랬지. 표준 편차는 10이죠.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5지. 요거는 시그마 제곱자리야. 그래서 마이너스 1.5지. 그럼 z로 바꿨을 때 요걸 z로 바꾸면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됐니? 40은 여기다 40 대입하면 0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요것만 사실 할 줄 알아도 거의 정규분포 부분 절반은 맞출 수 있어. 쉬워,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하려면은 이 z가 1.5일 때 값을 이제 확률을 또 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적분 못한다 그랬지. 근데 표준화 시키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z 값이 얼마가 있을 때 확률이 얼마인지 딱 나와 있어. 이거는 책 뒤에 보면 나와 있어. 근데 그건 없으니까 매번 볼 수 없으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표에 이렇게 돼 있지. z 값이 0부터 z까지. 표가 이렇게 돼 있고, 자, 1.5일 때 확률이 얼마라고 돼 있어? 0.4332라고 돼 있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1.5일 때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보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을 거야. 봐봐. 네, 이왕 한 김에 설명 다 해줄게. 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엄청나게 많은 값이 있는데 니네 왜 예전에 제곱근표 있어 이런 거 배웠었지? 상용 로그표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 그거 다 외워야 돼?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을 표를 이제 옆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거 보고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거의 확률이 뭐 0.3281 뭐 이렇게 해볼게. 정확한 값은 아니야. 자,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잘 들어봐. 이거는 Z의 이거 표준정규 분포 표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다 0부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 시켜서 표준정규 분포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 가운데가 얼마라 했어? 0이야. 무조건 0이야. 그러면 1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걸 여기에서 찾는 거라고. 이해가? 무조건 0부터 무조건. 오케이? 자, 내가 만약에 이 일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럼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0부터 아니고 뭐 2부터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잖아. 그지? 1부터 2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무조건 표현은 0부터 나온다며. 그럼 어떻게 해? 0부터 2를 구한 다음에 0부터 1을 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가니? 그래서 2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돼. 됐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처럼 쟤처럼 음수가 나왔어. 음수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규 분포는 대칭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구하느니 마이너스 1은 표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구하지 말고 이 부분을 구하지 말고 이쪽을 구하자고. 대칭이니까. 그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구하는 건 그냥 1.5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됐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규분포 끝에서 끝까지 이거는 끝은 안 나와. 얘가 점근선이라서 계속 무한대로 쭉 가거든. 이 끝을 알파라고 하고 끝을 베타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올까? 1이야. 이거는 표현 안 나올 거야.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야. 전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1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가 완벽하게 대칭이라며. 그럼 0부터 베타까지는 넓이가 얼마일까? 0.5. 그렇지. 2분의 1, 0.5가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이거는 넓이가 얼마일까? 0부터 베타, 아니, 베타래 참. 0부터 1까지. 여긴 0부터 1까지래. 1보다 작고 나왔다. 넓이가 얼마야? 색칠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0.5. 2분의 1. 소수로 가자. 표에서는 소수로 나와. 0.5야, 그지? 그럼 여기는 표에서 찾으면 되지.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됐어? 하나만 더. 요거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일단 여기는 넓이가 얼마야? 0.5죠. 그리고 여기 0부터 2까지는 구할 수 있지. 이 부분은 0부터 2까지랑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표에서 2를 찾으면 되겠지. 그거에서 0.5 빼면 돼. 나 반대지. 0.5에서 그거 빼면 돼.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표 활용법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번 시험에서 뭐 최소 2문제는 맞출 거야. 이거는 난이도 상관없이 안 어려워. 난 그렇게 생각해. 표만 볼 줄 알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 어디에? 마이너스 1.5랑 1.5랑 같다면 마이너스에. 아니 1.5가 0.4면은 마이너스 1.5가 0.4인데 확률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지. 확률은 다 양수. 자, 1번 다시 해볼게. 자, 25부터 40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평균이 얼마죠? n에 40, 여기 10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 평균이 40이죠? 시그마는 10이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얘를 z로 바꾸자.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 시험에서 무조건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z로 바꾸고 봐. 무조건. 표가 나오면. 자, 25는 어떻게 바꾸죠?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시그마 분의 x-40이잖아, 그지? 그래서 x가 25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야. 맞지? 40 대입하면 0이죠.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 문제 풀 때 니네가 초반에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제발 그림 그려야 돼. 광규가 이거 배울 때 겁나 혼났어. 그림도 안 그리고 막 풀어가지고 틀려가지고. 걔는 맨날 혼나네. 0이죠? 마이너스 1.5 여기 있겠죠. 여기서부터 0까지야. 이거야,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건 표에서 뭐 찾으면 된다고? 1.5 찾으면 되는 거야. 자, 1점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게 정답인 거야. 얼마나 간편해. 우리 확률 안 구해도 돼. 그지? 표만 보고 찾으면 되니까. 2번. P는 X 60보다 크고 나갔다. 자, 60 한번 대입해볼까? 60 대입하면 얼마니? 2인가요? 얘는 Z가 2보다 크고 나갔다. 그럼 표 따면 그려봐, 그림. 2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보다 크고 나갔다면 여기 있지. 자, 이거 봐봐. 어떻게 풀자 그랬지? 0부터 2는 나와 있어, 그지?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니? 그쵸? 0.4772야. 잘 들어봐. 얘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야, 여기, 그지? 그럼 우린 필요한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0.5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그치? 계산할 수 있죠? 넘어가요.
18번 갑니다. 자, 요거 밑에도 한번 써볼게. 평균 얼마? 50. 시그마 얼마? 5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P의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0.0013이야. 자, 이거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잘 들어봐. 눈치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아, 진짜 겁나 먹거리네. 잘 들어봐. K의 위치. 0보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어딜까? 오른쪽이어야 돼. 야, K가 만약에 최소 여기 있으면 여기 넓이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최소 0.5보단 크겠지. 이 판단을 니네가 해야 된다고. K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넓이가 0.0013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0.5에서 x가 0부터 k다. 요걸 뺐을 때 0.001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이해 가요? 자, 일단 그 계산부터 해볼게. 이게 0.5에서 뭘 빼야지 이렇게 나올까? 표 한번 봐봐. 계산하지 말고 표를 대충 때려 맞추면 나와. 3이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요게 이제 얼마지? 0.4987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이거는 이걸 구한 거는 지금 이제 Z가 나와 있는 그 표를 보고 만드는 거잖아. 표준화 해야 되죠. K만 한번 만들어 볼게. 어떻게? Z는 시그마 5분의 X는 K 마이너스 50이지. 이게 이제 얼마가 돼야 된다고? 지금 Z가 3일 때래매, 그지? 이거 계산하면 돼. K 얼마? 65예요. 어때? 할만하지? 쉬워. 넘어가요. 봐라, 이제 학교 가서 보면은 이것도 못하는 애들 분명 있어. 진짜 생각보다 많을 거야. 그래서 확통도 배워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자, 19번에서는 1000명의 키가 평균이 164를 한번 써볼까? 야, 우리도 이것도 좀 있어 보이게 정규분보 따라서 한번 써보자. 164, 그 다음에 표준편차 5제곱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의 쓰임새가 언제 써먹냐. 이거 표준화할 때밖에 안 쓰잖아, 그지? Z는 5분의 x-164. 딱 보고 그냥 이거부터 써. 오케이? 계산할 건 저거밖에 없으니까. 1번. 자, 1번을 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되죠. x는 170보다 크거나 같다. 맞니? 네. 일단 x를 z로 바꿔야겠죠? 이 표를 써먹으려면. z로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170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냐? 5분의 6이지. 1.2인가? 네, 1.2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1.2면은 여기쯤 있는 거네. 1.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0.5에서 1.2가 표에는 0.3849라고 나올 거야, 그지? 이게 빼면 얼마니? 0.1151 맞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 확률은 이거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 뭘로 표시하래? 퍼센트로. 100만 곱하면 돼요. 11.51%가 나오겠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2번. 2번은 160부터 170까지네. 이것도 Z로 한번 후딱 바꿔볼까? 160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0.8? 이고 170 대입하면 뭐야? 아까 170 대입해서 1점이 나왔었지. 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지. 그치? 마이너스 0.8하고 1.2가 각자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0부터 여기까지 구하려면은 0.8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는 1점이고. 그래서 각자 계산해서 더하면 돼. 0.8은 얼만데? 0.2881이고 1.2는 0.3849 얼마입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0.673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뭐냐면 확률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 1000분의 673인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을 하자면 1000명 중에 673명 정도가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학생이 몇 명이네. 그럼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전체가 1000명이잖아. 그럼 답이 뭐겠어? 673인 거야. 만약에 전체가 3000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 3000 곱하면 돼. 넘어가요. 20번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로운데, 자, 잘 들어봐. 이거 천천히 읽어야 돼. 문제를 계속 곱씹어서 한번 풀어봐. 나중에 질문하지 말고 여러 번 봐. 그냥 돼. 가능해. 자, 이런 뜻이에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입사시험에서 2000명이 응시했다. 여기까지 끊어봐. 합격한 사람 컷이 몇 퍼야? 상위 몇 퍼야? 2000명 중에. 320. 그렇지. 320이지. 이거를 약분하면은 1000분의 100분의 얼마죠? 16인가요? 네. 그럼 0.16이지. 네. 자, 이 해석을 잘 해야 돼. 봐봐. 생각보다 이걸 니네가 못해. 잘 들어봐. 이걸 점수를 표준정규 분포로 만든 거야. 이쪽은 상위. 오케이? 이쪽이 이제 합격한 애들이야. 이쪽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하위란 말이야. 그러면은 상위 16%까지만 이게 합격을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됐냐? 근데 내가 그린 거는 표준 정규 분포잖아.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얘가 0.16이 되려면 Z로는 얘가 얼마일까? 이걸 지금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얼마일까? 0.16이면 여기는 0.34 나올 거 아니야, 그지? 0.34 얼마야? 거기 딱 나와 있네. Z가 얼마? 1일 때야, 그지? 이해 가요? 자, 모르겠다. 다시 빨리. 어디서부터? 0.16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는 0.5래매. 아, 네. 빼면 돼. 그지? 그리고 이제 표는 0부터 여기까지 0.34 나오는 거 찾으면 되잖아. Z가 1이야. 그치? 자, 그럼 Z 구했어. 두 번째.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일단 평균은 얼마고? 1. 응? 평균은 450. 표준 편차는 75지. 그러면은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려면은 x가 k라고 합시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때 k 값. 근데 이거를 정규화 시키면 표준화 시키면 시그마는 75분의 x는 k죠. k 마이너스 450인 건데 우리가 z를 이미 구해놨어. 얼마라고? 이게 1이다. 계산해보면 얼마야? 525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개념원리 176쪽이죠? 자, 176쪽에 보시면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규 분포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정규 분포가 이제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x의 값이 셀 수 있었지. 그래서 변수와 변수 사이에 이제 그 비어 있는 값들도 존재했었던 거거든. 근데 이거하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n의 값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 이게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되게끔 정규 분포를 만들었었던 거야, 그지? 정규 분포는 요 가운데 값이 평균이죠. 그리고 여기 벌어져 있는 정도가 시그마였고,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이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함수들은 이제 하나로 다 싹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했었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마저도 평균이 다르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이걸로 만들면 모든 자료들의 평균 값이 0이고 시그마는 1이 되지.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이제 1이 되게끔
아예 이제 표준 정규 분포까지 만드는 거 배웠었지. 근데 지금 이제 이항 분포를 가지고 또 이것도 역시 정규 분포로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설명이 그 밑에 보시면은 n이 충분히 크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이 설명을 다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요.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는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은 이항 분포는 쓰는 방법이 따로 있었지. b의 np. n이 전체 경우에 쓰고 p는 이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거 있었지.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평균? np죠. 자, 분산은요? npq였었죠. 시그마는 요 위에 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규 분포로 만들 거다 라고 하면 이 m이라는 게 평균 아니야, 그지? 평균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np죠? 이항 분포 입장에선 평균이 np다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이제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이지. npq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항 분포도 정규 분포로 표시를 할 수 있다. 근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문제 풀이만 이해하시면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21번이요. 자, 이항 분포가 b에 600,5분의 2에 그러니까 n이 600이고 p가 이제 5분의 2인 거죠. 자, 그럼 평균 바로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은 np지. 둘이 곱하면 돼, 그지? 얼마냐? 240. 그 다음에 분산은요? npq인데 q가 지금 현재 얼마지? p가 5분의 2니까 q는 5분의 3이지. 얼마냐? 48에다 곱하면 얼마? 144? 그러면 시그마는 12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럼 얘를 정규 분포의 입장에서는 평균, 시그마는 12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번 204부터 264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 평균을 구하려면은 z로 바꿔야 되죠. 자, 이 z로 바꾸는 걸 표준화라고 하는 건데 공식이 뭐지? 시그마 분의 x-m이다. 자, 근데 잘 들어봐. 이제 요거 다음 단어는 이제 모집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야.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매번 달라질 거야. 문자가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두 개가 달라져. 근데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봐. 공식은 똑같아요. 여기가 평균, 여기가 표준 편차. 다만 그 상황에서의 평균 표준 편차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이 이항 분포라서 여기를 np라고 표시를 해놓은 공식 부분도 있을 거야. 여기는 없네. 설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공식을 굳이 만들자면. 알아듣니?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바꾸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구해서 대입만 해도 돼. 지금 현재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얼마였지? 이게 240? 시그마가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04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요게는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고. 요게는요? 264 대입하면은 24, 그럼 2죠?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이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표에서 3 보고 찾으면 되지. 3이 얼마입니까? 0.4987. 2는요? 0.4772죠? 그래서 그 두 개 더하면 됩니다. 얼마예요? 0.9759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2번 x가 25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번에 252 한번 대입해볼까? 252 대입하면 얼마야? 12분의 10이니까 1이죠? z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자, 근데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된다 그랬지? 정규 분포가 그림이 이렇게 되죠? 1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표에서 나와 있어. 1 찾으면 되지. 1이 얼마라고 돼 있어? 0.3413인데 작거나 같다 하면 여기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지. 근데 여기는 싹 다 합쳐서 뭐라 그랬죠? 0.5라 그랬지?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0.841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자, 22번. 22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건이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공부했어? 오호. 영상도 안 올려놨는데. 수학도 과외 따로 하냐? 아니요. 신기한데. 자,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봐봐. 지금 178쪽 문제하고 19쪽 문제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이 문제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냐, 아니면은 앞에서 그냥 기본적인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냐,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 지금 이제 171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밖에 안 나와 있지.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178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규분포 기본적인 내용들은 평균,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안 주어진다고. 그지?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풀다 보면 구분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온다고. 자, 치유될 확률을 0.6이라고 한대요. 얘를 P라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전체 150명의 환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N은 150.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N 값과 P 값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이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쉼표 이후에 한번 읽어볼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P의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99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표에 Z가 나와 있으니까 쟤를 Z로 바꿔만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평균이 얼마입니까? M 값. 평균은 이항분포에서 NP지.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니? 90. 여기는 지금 이제 10분의 6은 5분의 3이죠? 90? 자, 시그마는 얼마입니까? NPQ. Q가 뭐야? 5분의 2지? 이게 P니까 5분의 2지. 이거 얼마냐? 소수 말고 분수로 가자. 요거야. 그다음 얼마야? 18, 36, 6이네 그러면, 그지? 자, 그러면은 표준화 공식 시그마분의 x-n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그냥 바꿔만 주면 돼. 자, 99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99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5네, 그죠? 그래서 z의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니까 여기에서 1.5는 여기쯤 위치할 거야. 1.5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의 값은 문제의 표에서 나와 있을 거야. 1.5는 얼마라고 돼 있어? 0.4332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구하려면 여기 전체가 얼마니까? 0.5니까 빼면 되지.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빼면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0.0668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정규 분포까지 분포 부분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확통, 이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여기 부분이 좀 많이 까다로워. 개념 자체가 많이 까다로워. 한번 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야. 봐봐. 요게 이제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표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봐봐. 너네가 여지까지 했던 거는 다 모집단에서 했던 일이야. 그리고 지금 할 일은 표본에서 했던 일이야. 자, 모집단이 뭐고 표본이 뭐냐면은 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대선 조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야. 누구 뽑을 거냐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5천만 명이다. 그럼 내가 5천만 명을 다 전수조사 할 수 있어요? 네 전수조사 뭔지 알아? 전수조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거야.
가능할까? 맞아요. 불가능해. 왜? 5천만 명 전화하는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생기고 태어나는 사람이 생겨, 그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제일 큰 거는 돈. 누가 할 건데, 그지? 사람 시켜야 되는데 그게 또 돈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전수조사라는 거는 불가능해. 됐어? 전수조사를 하는 그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모집단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랬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 일부를 뽑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표본이라고 합니다. 일부를 전화를 해.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일부를 조사를 해서 잘 들어. 모집단을 추측하는 거야. 오케이? 표본을 조사를 해서 아, 이게 전체구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전체를 추측만 하는 거야. 사실이 아닌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인 게 뭐냐면 실제로 잘 들어봐. 이거 잠깐만 꺼봐.